기업 재무 이 과목에서는 우리 교재로 따졌을 때 14장부터가 실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14장에서 결정하고 싶은 문제가 이 기업 가치나 여러 가지 투자안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기자본, 그다음에 부채, 우선주 등등 여러 가지 이 자본 조달의 수단에 대해서 그 금융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것을 하나의 지표로 사용을 하고, 이거를 바로 그 10.25% 그 자리에 집어 넣을 겁니다. 근데 부채 비용이나 우선주 비용은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막 복잡한 내용은 없는데, 요 1번 요 자기자본 비용에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12장, 13장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나오는 비용들, 자본 비용들 혹은 금융 비용이 뭐냐? 이거는 영어로는 cost of capita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의 투자자들이 너가 돈을 나한테 투자를 받았다면 너는 이 정도는 벌어야 돼 라고 요구하는 수익률을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 비용은 어디에서 돈을 가져왔느냐, 어디에서 투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뭐 자기 자본의 주식, 우선주, 아니면 부채 등등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주 주식, 그 다음에 은행에서의 대출,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등 다양한 수단에 대해서 각각의 자본 비용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종합해서 아까 나왔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것을 이 기업 전체를 상징하는 자본 비용으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자기자본 비용은 무엇이냐? 자기자본을 형성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보통주 주식. 이 보통주 주식의 주주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 너는 이만큼을 벌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뒤에 나올, 다음 시간에 배울 우선주 비용이나 아니면 부채 비용과는 달리 이 자기자본의 비용은 암묵적이다,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그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채권의 경우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원금과 이자율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이 직접적으로 그 부채의 채권의 비용을 결정을 해요. 너는 이만큼의 이자를 나에게 주어야 될 것이다.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면 원금을 얼마를 빌리고 내가 그에 대해서 은행한테 다달이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라는 계약에 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의 이 금융 비용이 얼마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그런 명확한 이자율이 없어요. 주식은 투자를 했을 때 운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주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가지고 나의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투자자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투자자가 있고, 또 어떤 투자자는 조금 더 낮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나도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라서 이 기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과 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나도 좋은 것이고 기업이 안 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자기 자본의 비용은
숫자가 바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얼마겠다라고 추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재무 분야에서 이제 발전된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이 자기자본 비용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배당을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 이제 제가 1장에서 13장을 요약을 해드릴 때 8장 부분에 나왔던 이제 배당, 성장,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3장에 나오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영어로는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이라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자기 자본의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당 성장 모형으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배당 성장 모형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 공식을 적어 드렸어요. 기업의 주가 프라이스는 배당 디비던드를 어떤 수익률 rate of return R 빼기 기업의 성장률 그로스 G로 빼서 나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식을 뒤집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R을 거꾸로 구할 수 있다. 이제 그 결과가 이거였죠. D 나누기 P 더하기 G. 그래서 여기 있는 D 나누기 P 더하기 G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단 여기에 1과 0의 의미가 뭐냐면 1은 1년 후의 배당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올해 받은 배당이 아니라 1년 후에 받게 될 배당이다. 그래서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고, 제로 이 값은 뭐냐면 지금의 주가, 올해의 주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식을 사용을 하면 자기자본 비용을 결정을 할 수 있겠다. 어떤 기업인데 이 기업의 이름이 Greater States Public Servic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얘가 작년,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이 올해 초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기준으로 주당 4달러의 배당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월 1일 주가는 60달러. 그리고 배당은 6% 비율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얘의 자기자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한 해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해에 받게 되는 배당은 작년에 받은 4에 6% 성장을 해서 4.24로 계산이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그때 한번 중요한 함정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항상 배당을 줄 때 문제에서 작년에 얼마를 줬다라고 돼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년 거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4%, 6% 늘어나는 걸 계산해서 배당이 4.24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 비용은 그 4.24를 집어넣고 현재의 주가 더하기 6% 해서 0.1307, 그래서 13% 정도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배당 성장 모형으로 이러한 자기자본 비용을 추정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 모형의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배당 성장 모형은 아주 간단하지만 숫자를 우리가 확인만 하면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인지, 배당을 얼마를 줬는지 이 정도를 알면은 이 모형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기업이 배당을 줄 때에만 사용 가능하다. 기업이 배당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모형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사실은 많은 상당수의 기업은 배당을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배당을 줄 거다라는 가정이 사실은 굉장히 센 가정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당 성장 모형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이 부분이 제가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성장률을 뭐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의 정말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배당 성장 모형을 아무 기업에나 쓰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제 13장에 나오는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공식이 바로 요 공식인데, 첫 번째 여기에 있는 RF는 free, 그래서 risk free, 그러니까 무위험 이자율입니다. 현실에서는 미국 채권의 이자율을, 수익률을 이 무위험 이자율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RM 빼기 RF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값입니다. 이제 이거를 전체를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그 중에 요 값은 주식시장의 수익률. 그래서 마켓을 따서 M으로 이제 붙여놨어요,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업의 베타. 이 베타는 그 기업의 상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타가 높은 기업이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고 변동성이 크다. 그만큼 나중에 운이 좋으면 이익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베타가 작은 기업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기업, 변화가 별로 없는 기업, 그 대신 잘 되나 못 되나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익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이거를 쓸 때는 그 기업의 특별한 성질은 여기 다 베타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나머지 RF와 RM 이 부분은 이미 주식시장의 자료로부터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기업은 요 베타가 달라서 요 자기 자본 비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어떤 월트 디즈니 회사의 베타가 교과서에 따르면 1.11로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의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시장의 정보가 있죠.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7%, 미국 국채 이자율은 1.5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따른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숫자를 다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53%가 이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었으니까 0.0153, 퍼센트는 0.01 단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까먹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차이를 구할 필요 없이 그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값이 이게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아니라 시장 수익률이 7%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요 7% 자리에 그냥 7%를 넣으면 안 되고 7% 빼기 1.53%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주어졌느냐 아니면 시장의 수익률이 주어졌느냐, 이 차이도 헷갈리지 말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곱하기 이 월트 디즈니의 베타인 1.11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0.093 값이 나오기 때문에 9.3%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1장에서 13장까지 배웠던 내용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그 지금 14장부터 배우는 내용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주식 부분에 대한 챕터랑 그 다음에 이 마지막 13장에 대한 챕터는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따로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주면 이 앞으로의 수업에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좀 수월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번은 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학부 수준의 그 기업 재무 수 강좌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배당 모형과 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이 학문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학원에 가거나 뭐 아니면은 더 이 현업에서 사용하는 이런 추정 방법에는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주식의 수익률 추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학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지난번 사례 연구를 하고 그 토대로 이제 우리가 14장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복잡한 것인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